5조의 3에는 분양자의 관리 의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분양자가 시행사예요. 이 시행사를 법상으로는 분양자라고 합니다. 이 시행사, 이 분양자는 24조 3항, 여기 관리인 선임 관련된 규정이에요. 관련 대표인 관리인 선임, 이 선임된 관리인이 사무를 개시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건물을 관리한다라고 돼 있어서요.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관리인이 선임돼 가지고 사무를 개시하면 이 분양자, 즉 시행사의 관리권은 자동 상실됩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리고 분양자로부터 위탁계약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 권한도 상실됩니다. 그래서 원래 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라 한다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항 보실게요. 분양자, 시행사는 표준규약 또는 지역별 표준규약, 이 표준규약은 법무부 장관이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지역별 표준규약,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규약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준규약을 참고해가지고 공정증서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해서 아직 통과된 게 아니니까 규약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정해서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까지 분양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게 보통 규약안이죠. 보통 무슨 건물 관리단 규약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가안을 주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 우리 건물에 맞는 그런 규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의뢰를 많이 하십니다. 제3방 분양자, 시행사는 예정된 매수인, 수분양자죠. 수분양자의 2분의 1 이상이 예정된 매수인 수분양자, 이 수분양자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했어요. 전체 수분양자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한 때에는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련 집회를 소집할 것을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경우 통지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회 소집할 것을 명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락처, 수분양자의 연락처를 이 분양자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예정된 매수인 2분의 1 이상이, 수분양자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가 된다면, 이 건물에 이전 등기가 된다면 그때 빨리 집회를 여세요. 열어서 관리단 집회를 수집해서 관리인 뽑으시고 관리단 구성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통지해야 된다는 그 의무를 주고 있어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행사, 분양자는 이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만약에 그분들이 바쁘고 또는 관심이 없어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누가요? 분양자가, 시행사가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바뀐 규정이에요. 종전에는요, 요 3개월 기다리지 않고 분양자가 언제든지 마음대로 통지할 필요도 없이 마음대로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하지만 이런 규정이 생겨서 우선권은 수분양자들이 있고, 따라서 수분양자들이 집회를 열지 않았을 때, 수분양자들이 일정한 통지받고도 집회를 열려는 통지받고도 집회를 열지 않았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지체 없이 집회를 소집하고 열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런 규정을 전제로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사안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최근 오피스텔 헌터 굉장히 많아요. 많고, 제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오피스텔 헌터의 부류를 한번 분리해봤어요. 이게 뭐 100%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자의적인 그런 분류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이런 부분 때문에 건물이 혼란스러워지더라, 구분 수혜자들이 싸우더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제 동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만들었고,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 아래 하단 링크에 같이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오피스텔 헌터 할 때 연락처는 시행사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업자가 끼지 않으면 이 연락처 확보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관련 업자가 개입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 업자가 누구냐? 부동산 중개사 또는 분양팀, 이 분양을 할 때 연락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양팀 관계자들이 이 연락처를 뿌려가지고 이 연락처를 가지고서 소유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요. 위임장 받은 다음에 어떤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을 받아서 집회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 블로그, 밴드, 오픈 카톡방 이런 것들을 개설해요. 근데 이 개설자가 누군지가 불분명해요. 뭐 소유자가 있는데 소유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부동산 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과다 관리비를 주장하고 그리고 입주하기 전부터 즉 살아보지도 않고 먼저 하자보수 청구부터 언급을 해버립니다. 이거 하자보수 청구 커넥션이 있어요. 하자보수 청구하면서 이런 하자보수 적출업체,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그리고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연합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입주 전부터 하자보수 청구를 언급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위임장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위임장 가지고서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죠. 다음에 정교한 문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일반인으로서는 작성할 수 없는 그런 문서, 막 그림도 있고 필체도 굉장히 그 전문적이고 이런 정교한 문서를 작성해서 선동을 합니다. 여러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누가 붙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냥 A4 용지에 글씨 쓴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정교한 문서 작성하는 것, 오피스텔 헌터가 자주 만드는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분명한 단체, 뭐 입주 예정자 협의회, 관련 추진위원회 이런 불분명한 단체를 표명합니다. 여기에 이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이사감사가 누구냐, 뭐 없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의단체를 하더라도 누가 임원이 되고 어떻게 가입하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이런 것들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위임장 받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시행사 관리회사 무작정 적이에요. 무조건 적이고 타도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시행사 관리회사는 황당한 거예요. 뭐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내가 완전히 그냥 몰염치하고 나쁜 어떤 주체로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적대적으로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시행사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런 오피스텔 헌터들에게 빌미를 안 잡히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정상적인 관리단 구성을 막지 말 것. 즉, 소유자들이 모여가지고 관리단 구성하는 거 막으면 안 돼요. 시행사가 이 건물은 내 거야 이런 자세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관리단 구성을 막지 말 것, 막지 말고 오히려 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건전한 관리단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로 관리단, 그리고 시행사가 마음대로 임의로 관리단 구성을 지원하지 말 것, 즉 협조적인 사람을 관리인 내세우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협조적인 사람은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들을 만들어주고, 협조적이 않은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배제된 사람이 모여가지고 또 관리단 집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자 발생할 경우에 즉각 시공사를 통해서 보수를 할 것, 이것입니다. 보통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밀접해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청구 이거 하는 것을 주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 여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리단 교체하자, 시행사 몰아내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자 발생했을 경우에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법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시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되게 중요해요. 이건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미분양 공실, 여기 보통 상가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이 상가 부분이 이 부분이 신탁이 되어 있어요. 시행사가 아직 분양을 못 해가지고 신탁된 상태에서 공실이니까 관리비가 부담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비를 다른 입주한 사람들한테 전가시켜버려요. 어떤 곳은 상가가 40%인데, 전체 건물 40%인데 상가가 전부 공실이에요.
공시다 보니까 이 공실에 대한 관리비를 나머지 60% 입주한 나머지 분들이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공시 관리비까지도 은근슬쩍 부담시키다 보니까 관리비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 건물과 비교해 봤을 때, 옆 건물은 전부 다 찼을 경우이니까 옆 건물과 비교해 봤을 때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욕먹고 교체하자, 시행사 내보내자, 시행사 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이거 지켜야 됩니다. 다른 입주자들에게 전가하지 말 것,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전가하는 것 때문에 결국 관리단 바꾸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시행사 밀어내자, 이 시행사가 뽑은 관리회사 밀어내자,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찾아오세요, 보통은요. 찾아오셔가지고 바꿔주세요, 교체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 준공 이후에 시행회사가 특히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